달라진 명절 현수막과 블랙리스트 또 쓴 일부 의사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변 사람들에게 아프면 안 돼라고 자주 말한 이번 추석 연휴가 아닐까 합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추석 연휴 때 또 전해졌습니다. 지금 진료 볼 수 없나요? 실수로 접수하기 누르시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거는 뇌경색 아니면 뇌쪽 질환인데 중환자 위주로 갖고 있어서 이분은 해당이 되어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경증이면은 이 병은 마시면 지금 바글바글할 거예요. 오늘 열 때문에 이제 오고 그리고 왔는데 대기가 있다가 지금 5달 넘게 와서 그래도 웬만하면 다 받아줘요. 진료 못 받아서 돌아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무려 75곳 이송 요청을 거부당한 임신부가 있었습니다. 양수가 터질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놓였는데 대학병원 응급실을 포함해서 병원 75곳에 전화를 돌린 뒤에야 겨우 받아주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일단 그 강지연의 변호사님, 이분 상황은 괜찮아진 겁니까? 예, 지금은 다행히 그 임산부와 태아 모두가 안전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난 14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충북 청주에서 25주차 임산부가 하혈과 양수가 터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송 요청이 계속적으로 거부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병원을 무려 75곳에 전화를 187통이나 했었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6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히 지금 그 임산부와 태아 같은 경우에 현재로서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요. 25주 이내의 경우에는 조기 분만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조기 분만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위험 시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병원이 많지가 않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그리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다른 사건들도 있고 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 강원도와 충청 남북도 빼고는 다 전화를 해본 셈인데 전국구 지금 응급실 뺑뺑이를 돌았고 지금 다행히 몸 상태는 괜찮다고 합니다만 참 안타까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고 또 하나 있어요. 그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어제 있었던 일인데 다음 화면을 볼까요? 예. 광주에서 손가락 절단된 환자가 전주병원까지 이송했는데 90km 거리였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면 수지 접합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남대병원과 대중병원이라는 병원인데 예. 이 두 개의 병원에도 마취과, 성형외과, 외과 의사들이 다 있지만 이미 먼저 와서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가 아마 7명도 있었고 또 대중병원 같은 경우 다른 환자들이 있어서 그런 환자까지 응급 환자를 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소문을 해보니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전주 지역의 한 정형외과에서는 이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예. 급하게 옮겨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최현일 의원에 따르면 예. 어쨌든 간에 전년 대비 1시간 이상 그 응급 환자를 수송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 초과하는 경우가 예. 전년 대비 22%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료 대란과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국민들의 불안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여야 의원 할 것 없이요. 지역구 주민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의원들이 많아져서 그동안 뭐 추석 인사 현수막 하면 뭐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라는 정도의 관용적인 그 문구들이 있었다면 이번 추석 연휴는 풍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프지 말자. 또 한 번. 아프지 말자.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건강하게만 자라다 오거든요. 근데 요새는 아프면 병원 가는 게 걱정이 되니까 제발 이번 추석 때 응급실 대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피해받는 국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아픈 아기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다 혹여나 조금 아프더라도 잘 치료되거나 응급상을 잘 넘겼으면 좋겠다. 사실 이 걱정이 제일 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소원이에요. 저도 지금 다치지 말았으면, 아프지 말았으면 하는 소원밖에 빌 게 없는데요. 정말 요즘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거부당해서 다른 병원 가는 길에 사망했다는 지인들의 소식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송영훈 대변인 보통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 정부의 실정을 좀 더 부각하기 위해서 뭐 있는 팩트 위에지만 여러 구호들 혹은 이런 것들을 야당에서 하기가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혹은 소속 지역구 의원들도 조금 더 이런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현장 목소리에 대한 그 불만, 우려 같은 거는 분명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부산 연제구의 김희정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구에 그 추석 명절 문자를 보내는데 뭐 비상진료 체계가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뭐 예. 약국 같은 건 어디가 문을 여는지 뭐 그런 내용으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과 염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상진료 체계를 열심히 가동하고 있지만 예.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지금 이 의료 현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일단 여야 의정 협의체부터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금 이 추석 연휴 동안에도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연휴 동안에도 1대1로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고 예.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누구를 만나고 있거나 뭐 접촉을 하고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께 좀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예. 최대한 이 빨리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은 이거죠. 아, 의사들도 빨리 일단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혹은 또 하나, 정부도 뭔가 전사적으로 좀 가운데점을 찾아야 우리의 의료 서비스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텐데